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아람코라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데요.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오늘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근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텍 기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세계에서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랍니다. 아람코는 원래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설립한 사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사우디 정부가 지분의 97.6%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아닙니까? 그래서 빈 살만이 아람코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시진핑이나 푸틴은 빈 살만보다 10배 이상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아람코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람코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일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규모이지요. 아람코는 사우디 국가 총 GDP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람코가 망하면 사우디가 망한다는 말이지요. 자, 그럼 세계 최대 국영 기업이자 석유회사 아람코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아람코의 설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역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우디가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이라 강대국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지역이죠. 가치가 없던 땅이라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부족들이 반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면서 통일국가 역시 형성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사우드 가문의 족장 이븐 사우드라는 영웅이 나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것인데요. 그는 1902년 26살 때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반도 통일에 야심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그 힘이 엄청 약화되었다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이후 약 30년간의 전쟁과 여러 부족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븐 사우드는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통일왕국의 탄생을 선언하게 된답니다. 사우드 부족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었고 그는 국부가 된 것이지요. 부족을 통합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라비아 반도는 경제적으로 워낙 낙후한 지역이라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요. 국민 대부분은 허접한 무역과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땅의 크기로 세계에서 12번째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수도 리야드조차 10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통일은 이븐 사우드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돈이지요. 통일은 했지만 아직 지역 호족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줘야 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였는데요. 상당한 수의 사병까지 갖고 있는 호족들의 배신은 언제든지 가능했지요. 이븐 사우드는 그 해결책을 유전 개발로 찾은 것인데요. 당시 사우디 북쪽에 위치한 쿠웨이트나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석유가 매장돼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요. 하지만 유전을 탐사할 돈도 기술도 없었으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사우디 국왕이 내민 손을 흔쾌히 잡은 기업이 당시 미국 최대 석유회사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이랍니다. 지금의 쉐브론이죠. 사우디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것인데요. 사우디는 현금이 절실히 필요했고 당시 미국은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원이 필요했답니다. 석유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 위험이 있었지요.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을 겁니다. 유전 탐사 권리를 부여받은 스탠다드 오일은 일단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람코로 개명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석유 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몇 년이 지나도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서 탐사 비용만 누적됐지요. 스탠다드 오일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아람코 지분의 70%를 텍사코, 엑슨, 모빌 같은 다른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에게 넘긴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탐사 끝에
1938년 다란에서 결국 석유가 터지게 되는데요. 다란은 현재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아람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랍니다. 이후 아람코는 석유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갔고 석유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지요. 아람코는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지요. 아람코의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우디 정부의 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왕실의 부가 급증하면서 호족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주었으니 모두가 행복했지요. 리브스 차일즈라는 사람이 이 시절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공항은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숙소에 여종을 배치해서 시중을 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회교도가 아닌 사람이 회교도 여인을 소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사우디 국왕은 미국이 진심으로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고속도로와 도시를 건설했지요. 참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우드 국왕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석유 채굴 협정을 맺을 때 스탠다드 오일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아람코는 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사우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람코의 성장이 사우디 국가의 것이 되려면 국민이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미래에 아람코에서 일할 수 있는 사우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람코 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했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고요. 현재 아람코 직원의 90% 이상은 사우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사람이 아람코의 CEO를 맡고 있고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따라다니는 위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는 컨트리 리스크가 더욱 크지요.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권력자의 미움을 받으면 언제든지 회사를 뺏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람코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사우디는 아람코를 국유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그냥 뺏으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위험이 있지요.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를 아직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요. 사우디 정부가 국유화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50년이고 국유화가 완료된 것은 1980년이니까 거의 30년에 걸쳐서 국유화를 천천히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을 가급적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했으니까요. 1950년대 사우디는 큰 정치적 변화를 여러 차례 겪었는데요. 1953년 이븐 사우드 국왕이 사망하게 되면서 승계 문제가 있었죠. 이븐 사우드 국왕은 부인이 22명이나 되고 자녀는 100명 이상 된답니다. 그 중에 왕이 승계가 가능한 아들은 45명이고요. 사우드 국왕은 통일 과정에서 부족 통합을 위해서 각 부족의 여성과 결혼을 했거든요. 고려시대 왕건과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 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하면 한 부족의 외척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형제 간 왕위 계승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븐 사우드가 사망하면서 장남이 제2대 국왕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는 무능한 데다가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어서 국가 재정이 파산하게 된답니다. 당시 대다수의 왕실 구성원들과 미국은 둘째 아들 파이잘이 국왕이 되는 것을 원했죠. 이후에 이 둘은 치열한 권력 투쟁을 했고 1964년 결국 파이잘은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형을 국외로 추방한답니다. 많은 사우디 사람들은 파이잘 제3대 국왕을 이븐 사우드 다음으로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 불운을 겪은 국왕이기도 하지요. 파이잘 국왕은 형이 망쳐놓은 사우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자키 야마니를 석유 장관으로 임명한 것일 겁니다. 야마니는 24년 동안 사우디 석유 장관을 지내면서 아람코를 국유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와 신문 칼럼니스트로 이미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사우디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재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람코의 미국 경영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야마니가 아람코를 국유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벌어진 중동 전쟁인데요. 이 사건이 국유화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죠. 전쟁과 함께 아랍 국가들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고 세계 유가는 하루에 4배가 오르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요. 야마니는 중동 사태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980년 아람코의 지분을 넘겨받았답니다. 물론 강탈한 것은 아니고요. 넉넉하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었고 국유화 이후에도 사우디 석유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약속하기도 했답니다. 아람코 CEO를 비롯해서 다수의 주요 보직을 상당 기간 미국인으로 유지하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아람코 이사회에는 다수의 미국 석유회사 전직 고위 임원들이 포진해 있답니다. 아람코를 국유화한 사우디는 오페크의 맹주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람코는 현재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고 있답니다. 제7대 사우디 국왕인 현재 국왕이 이븐 사우디의 유언을 처음 깨거든요. 최근 그는 형제 대신 자신의 아들 모함메드 빈 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했지요. 빈 살만은 언론에서 MBS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그는 왕세자가 되자마자 왕족들을 모두 연행해서 숨겨둔 재산을 몰수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의 왕족이나 족장이 석유 팔아서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냥 챙겨가거든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죠. 절대 권력을 쥔 빈살만은 더 이상 왕족들에게 아람코 이익을 나눠주지 않고 대신 사우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고 천명했는데요. 비전 2030 이니셔티브나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언젠가 기름은 고갈될 것이니 그 전에 먹고 살 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요. 하지만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대규모 국부 펀드가 필요한데요. 최근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람코의 지분 5%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려 했는데요. 원래는 런던이나 뉴욕 주식시장에 아람코를 상장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상장하려면 아람코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했고 아람코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우디의 석유 매장량이지요. 하지만 사우디는 매장량 정보를 국가 기밀이라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해외 상장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람코는 사우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빈 살만이 아람코 자산을 활용해서 석유를 대체할 사우디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와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디 모든 국민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만이 석유 없는 사우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가 아람코를 통해서 사우디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 했던 정책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